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독은 무엇일까요? 색깔이 화려하고 냄새가 지독한 독은 누구나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물에 녹아있는 무색무취의 독은 알아차리기 어렵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오히려 대처하기 쉽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와 당신의 영혼을 천천히 말려 죽이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숨어있는 향기 나는 거미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상대방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 찜찜함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죠. 분명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준다고 말했는데 내 자존감은 왜 갈수록 바닥을 치는 걸까요? 만약 이런 기분을 단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미줄에 걸려든 상태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묘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거만하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 보이고 수줍어하며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타인을 배려하는 척하죠.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나를 특별하게 대접하라는 강렬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그 방식이 동정심이라는 가면을 썼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이해해야 할 비유가 바로 향기 나는 거미줄입니다. 거미줄은 멀리서 보면 아침 이슬을 머금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달콤한 향기까지 풍기며 나비들을 유혹하죠. 나비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 날개를 내리지만 발이 닿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휴식처가 아니라 자신을 잡아먹기 위한 덫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묘한 나르시시스트가 주는 친절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베푼 아주 작은 호의를 담보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려 듭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는 끊임없는 죄책감의 주입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죠. 나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됐지 뭐.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무서운 심리 전술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보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당신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국 미안한 마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세뇌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또 상처받지 않을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온전히 책임져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향기 나는 거미줄은 당신이 그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교묘한 나르시시스트들은 또한 수동 공격의 대가들입니다. 화가 났을 때 시원하게 화를 내는 대신 싸늘한 침묵으로 대응하거나 은근한 비꼬기를 시전합니다. 너는 참 부럽다. 고민 없이 살아서. 나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은 너처럼 편하게 살기 힘들거든. 얼핏 들으면 칭찬 같지만 사실은 당신을 생각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서 따지려고 하면 그들은 오히려 당황한 척하며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나는 그냥 칭찬한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무섭게. 이쯤 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성격이 이상한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이 노리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이 설계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어야만 살 수 있는 기생적인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빛나고 자신감 넘칠 때는 그 옆에서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려 어둠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자신을 떠나지 못할 테니까요. 그들에게 당신은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도구일 뿐이라는 팩트를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 거미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나요? 혹시 당신의 착한 마음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도 사람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좀 더 잘해주면 변하지 않을까라는 희망 고문이 당신을 그 지옥 같은 관계에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미는 절대로 나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나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미줄은 더 단단하게 몸을 올가맬 뿐입니다. 당신이 친절을 베풀수록 그들은 더 교묘하게 당신을 이용할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이 영상의 첫 번째 장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숨이 막히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착함이라는 명분으로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은 타인의 기분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평온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향기 나는 거미줄의 실체를 더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언어 패턴과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올가미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체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거미줄의 끈적임은 힘을 잃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이제 그들이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거미줄을 치는지 그 구체적인 공사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향기 나는 거미줄의 첫 번째 건축 단계는 바로 성스러운 피해자 연기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타인에게 헌신하다가 배신당했는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당신은 처음에 그들의 연약함에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그런 대우를 받았을까라는 연민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노리는 첫 번째 덫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그들의 불행이라는 늪에 담그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연민을 무기로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특징적인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너니까 믿고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비밀 공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동시에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떠안깁니다. 향기 나는 거미줄은 이렇게 달콤한 신뢰의 향기를 풍기며 당신의 사방을 포위해 나갑니다. 당신은 어느새 그들의 감정 전담 해결사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아주 정교한 부채 의식을 심어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주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당신을 위해 희생하느라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은근히 흘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죠. 이때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에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점은 이들이 당신의 주변 관계를 서서히 차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놓고 그 친구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친구가 당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척합니다. 그 사람은 내 진심을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상처받을까 봐 너무 걱정돼. 이런 식의 조언을 가장한 이간질은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결국 당신 곁에는 오직 그 착한 나르시시스트 한 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자신을 옥죄는 거미줄뿐인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팩트 폭격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돕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결핍된 자아를 채워주는 연료에 불과합니다. 교묘한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적인 블랙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그 구멍은 절대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가 바닥날수록 그들은 더 화를 내거나
더 큰 불행을 연기할 겁니다. 너마저 나를 이렇게 대하면 나는 어떡해? 라는 말로 당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짜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수동적 공격의 천재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 그들은 즉시 침묵의 형벌을 내립니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말없이 슬픈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유를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라며 당신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이 불안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심리적 고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거미줄의 끈적임이 느껴지시나요? 그들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즉 타인을 공감하고 도우려는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탈출이 더 힘든 겁니다.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은 정말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들은 당신이 없어도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아주 빠르게 이동할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특별한 연인이거나 친구가 아니라 단지 성능 좋은 배터리였을 뿐이라는 차가운 진실을 대면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를 돌봐줌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 대상이 당신을 갉아먹는 존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합니다. 아직 내 통제 아래 있구나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잔인한 친절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헌신입니까? 향기 나는 거미줄은 당신이 스스로 날개를 꺾고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당신의 개성을 지워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들의 언어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하나씩 해독해 볼 겁니다. 그들이 던지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문장이 실제로는 어떻게 당신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번역기를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2장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불행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미줄을 끊어내는 첫 번째 가위질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5가지 언어 패턴을 분석할 겁니다. 이 패턴만 익혀도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겁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단단하게 먹으십시오. 이제 진짜 생존 심리학의 기술이 나갑니다. 말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특히 친절의 탈을 쓴 말은 당신의 영혼을 아주 정교하게 베어버리죠. 이제 우리는 그들이 당신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5가지 치명적인 언어 패턴을 해독해 볼 겁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당신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목에 줄을 거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번역기를 가동하는 순간 당신을 옥죄던 향기 나는 거미줄은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패턴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입니다. 이 문장은 교묘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가스라이팅 도구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번역해 드릴까요? 지금부터 내가 너를 비난할 건데 너는 화를 내선 안 돼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존감을 깎아내린 뒤 마지막에 이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분이 나쁘면서도 상대를 탓할 수 없게 되죠. 나를 위한다는데 화를 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심리적 외통수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라는 가짜 사과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다릅니다. 이 말 뒤에는 반드시 너는 나보다 강하니까 내가 참아줘라는 무언의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하함으로써 당신을 졸지에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전술이죠.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내가 원래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라며 바닥으로 숨어버립니다. 결국 당신은 화를 내다가도 미안해져서 다시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설계한 동정심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패턴은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입니다. 당신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들은 즉시 화살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당신의 감정과 반응을 비정상으로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오해한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순간 당신의 심리적 성벽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을 자신의 눈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라는 책임 회피입니다. 그들은 결과에 대해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도 의도가 선했다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상처받았다면 미안한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야. 이 말은 사과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보다 자신의 선한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선언이죠. 이 문장에 속아 넘어가면 당신의 상처는 치료받지 못한 채 골마 터지게 됩니다. 팩트를 보셔야 합니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공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너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건 나밖에 없어라는 고립의 주문입니다. 이 말은 달콤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싫어해라는 저주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당신 사이의 신뢰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당신을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거미가 나비를 거미줄 중심부로 끌고 가 다른 곤충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이 말에 취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영원한 감정적 노예가 됩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문장을 들었을 때 당신이 느껴야 할 감정은 고마움이 아니라 경계심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 당신의 뇌를 해킹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화하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교감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영토일 뿐입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대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영토를 더 깊숙이 침범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존 전략은 냉정한 거리두기입니다. 그들이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할 때 고맙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라며 비굴하게 나올 때 부족한 걸 알면 고치도록 노력해라고 차갑게 팩트를 짚어줘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 연기에 동요하지 마세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설계한 게임판 위에서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향기 나는 거미줄은 당신이 발버둥 칠수록 더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감정의 동요를 멈추면 거미줄은 그저 힘없는 실가닥에 불과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무색무취의 돌멩이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곧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 돌그레이 라크 전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선함이 그들의 악함에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쳐놓은 언어에 덧해서 과감하게 발을 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미줄을 완전히 끊어내고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실전 매뉴얼을 다룰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다시는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갑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이제 탈출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거미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체를 깨달은 순간부터 거미의 반격은 더 교묘해지죠. 여러분이 거미줄을 끊어내려 가위를 들면 거미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당신의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말들이 다시 당신의 가슴을 찌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들리면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그 끈적이는 거미줄 속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생존 심리학에서는 그 거미줄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당신의 하늘로 날아오를 3가지 실전 매뉴얼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략은 감정의 단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교묘한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화를 내든 슬퍼하든
미안해하든 그 어떤 감정적 동요도 그들에게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색 돌이 되어야 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특징 없는 돌멩이를 보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자극할 때 아무런 표정 없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도로만 대꾸하십시오. 당신이라는 맛있는 먹잇감이 갑자기 딱딱하고 맛없는 돌덩이로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거미는 스스로 거미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선의 요새화입니다. 거미줄이 당신의 사방을 덮친 이유는 당신의 경계선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흔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이 단어와 친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교묘하게 당신의 시간을 뺏으려 하거나 감정을 소모시키려 할 때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그냥 거절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영역이네요.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그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 당신을 설득하려 들 겁니다. 거절은 설명이 필요한 제안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선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관의 복원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당신의 판단력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 기분이 나쁘다면 나쁜 것이 맞다. 타당한 근거를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사람의 연락처만 봐도 불쾌하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수만 년 동안 인류를 지켜온 최고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그 정교한 센서를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던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느낌이 곧 진실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 거미줄을 끊어내면 당신이 무너질 것 같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며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쏟았던 그 엄청난 에너지와 인내심을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연기하겠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아주 능숙하게 거미줄을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걱정해야 할 것은 그들의 미래가 아니라 침식당하고 있는 당신의 오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복병은 바로 당신 내면의 죄책감일 겁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당신을 다시 거미줄 근처로 끌고 가려 하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 타인의 병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가스라이팅을 받아주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괴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가장 정직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날카로운 가위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가위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애라는 이름의 가위입니다. 한 가닥씩 천천히 끊어내셔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관계를 끊기 어렵다면 우선 그 사람의 연락에 답장하는 시간을 1시간만 늦춰 보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감정의 낚싯 바늘을 모른 척 지나쳐 보십시오. 아주 작은 저항이 모여 당신의 거대한 자유를 만듭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배경화면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기 나는 거미줄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그 실체를 보았고 대응법을 알았으며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거미는 빛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진실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 교묘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선함은 귀한 보석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보석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그 보석을 아껴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미는 끈질기게 다시 거미줄을 치려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거미줄을 끊어본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당신 곁에는
이 생존 심리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날개에 묻은 끈적한 자국들을 털어내고 이제 당신만의 고도로 날아오르십시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위험한 존재들의 정체를 파헤치고 탈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당신을 파괴하는 친절로부터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용기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자존감이 다시 차오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안개의 실체를 목격하셨습니다. 정체를 안다는 것, 그것은 이미 싸움의 절반을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향기 나는 거미줄은 어둠 속에서만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빛이 비치는 순간 그 화려했던 거미줄은 그저 지저분한 끈적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이제 그 끈적임을 완전히 씻어내고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를 밟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내면에 심어놓은 죄책감이라는 독소를 해독할 유일한 약은 바로 건강한 이기심입니다. 많은 분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죠. 하지만 생존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지키지 못하는 이타심은 친절이 아니라 자학일 뿐입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산소 마스크를 보호자가 먼저 써야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고 당신의 평온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범죄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친절과 교묘한 나르시시즘의 가짜 친절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가가 있느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며 설령 당신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상처받은 척하며 당신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기 나는 거미줄은 당신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을 때만 달콤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당신이 주체성을 찾으려 할 때 날카로운 독침을 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도 우정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둔 후에 찾아올 공허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당신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앞으로 만날 건강한 인연들로 채워질 겁니다. 나를 갉아먹는 존재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당신만의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당신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기꺼이 지켜주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블랙홀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가슴을 펴고 거울 속에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동안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멍들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남을 위해 썼던 그 아까운 눈물과 인내심을 이제는 당신 자신을 토닥이는 데 쓰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결핍을 메워주는 부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묘한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 저주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당신은 거미줄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게 날 수 있는 나비입니다. 끈적이는 과거를 털어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당신을 구속하던 그 모든 말은 한낱 먼지처럼 사라질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의 선택과 의지로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위대한 생존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날개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튼튼합니다. 이제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인생의 방향으로 날아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가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어떤 거미줄도 다시는 당신을 가두지 못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를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근육입니다. 오늘 배운 생존의 기술을 잊지 마시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침범하는 이들에게 당당히 맞서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꺾인 날개를 세우는 작은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변에 여전히 향기 나는 거미줄에 갇혀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구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혹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존 심리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눈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생존력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는 더 날카롭고 따뜻한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